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젊은 아내가 쓴 고민 사연입니다. 네. 미혼인 손희 신우가 있는데요. 이 미혼인 손희 신우가 이 글쓴이의 집 근처에 직장을 잡은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시모와 신우가 우리가 마땅한 집을 못 구했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너네 집에 한 달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딱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는데 네. 이 신우가 집에 오는 날 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요. 개 2마리를 데리고. 대박 사건. 아니, 개 2마리 그냥 몸만 와도 그냥 한 달 동안 기거하는 게 눈치 보이고 마음 불편할 텐데 커다란 짐보따리에다가 개 2마리까지 데려와요.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 글쓴이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더 이 개가 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이한테 우리 집에 어린 아기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개 2마리는 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글쓴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그렇죠. 근데 신우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정색하는 표정이 너무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짜증낼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어쨌건 한 달만 살겠다고 네. 했잖아요. 한 달 살다가 나갔으면 아마 이렇게 사연 안 올리셨겠죠. 허허. 이제 한 달을 살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지 않으니까 어허. 이제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 혹시 저기 나갈 집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땅한 집이 없네. 세상에. 이러면서 이 집에 눌러 앉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 사연을 올리신 분의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신우가 출근을 하고 나잖아요. 출근을 하고 나면 방 안에 있는 개들이 방 문을 막 긁어대고 아이고. 짖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집에는 어린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리 때문에 애가 깨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린 애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애가 안 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글쓴이가 몸이 좀 아파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네. 문을 여는 순간 네. 개가 확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집이 온통 바닥에 개털 방석에 아이고. 개털이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쓴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왔으니까 조금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장해찬 평론가님, 아내가 저렇게 속상해서 펑펑 울면 남편의 속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남편도 당연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 남편 그 즉시 가족들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야, 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이 시 부모님 중에서요.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자 네. 다 호출해서 다 모이게 되었는데 어허, 네. 시 아버지는 자기 딸 그 신우를 혼내기 바빴어요. 네가 지금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하. 근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네.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면서 네. 며느리 탓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아래 며느리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다 부르냐 버릇 없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아하. 결국 남편은 이 신우이에게 바로 짐 빼서 나가라고 야. 호통을 쳤습니다만 네. 이 신우이가 당장 어딜 가라고 조금만 기다려 오히려 이렇게 또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세상에 오빠가 참다 못해 당장 짐 빼서 나가. 어디 나가 못 나가 어떻게 나가 막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려 5달을 더 버텼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한 달 살겠다고 했는데 큰 짐이랑 개 2마리일 때부터 이제 좀 조짐이 좋지 않았죠. 5개월을 버틴 거예요. 근데 사람이 5개월 버틸 수 있죠. 마땅한 집이 없으면. 근데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에 봉투라도 내보내느냐. 전혀 이런 아이고. 한장 보태지를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 그냥 살고 있는 애 5개월도 그런데 이 개 때문에 벽지 다 뜯어졌죠. 세상에. 방문 망가졌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글쓴이가 네. 신우에게 공과금 좀 보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신우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글쓴이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우가 하루는 화장실을 씻고 있는데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갑자기 샤워하다 얼마나 추웠겠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네. 버럭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네. 막 서로 다투다가 결국 다툼 끝에 짐을 빼서 신우이가 나가버렸습니다. 아하. 어쨌든 귀여운 방식의 복수가 어쨌든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신우가 짐을 빼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최단미 변호사님 옆에서 표정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평온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후폭풍 없이 잘 진행된 겁니까? 아니죠. 그랬으면 글쓴이가 고민을 올려놨겠습니까? 어허. 나갔는데 벌써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짐을 빼서 나가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즉각 집으로 아이고. 들이닥쳤습니다. 예, 네가 내 딸 쫓아냈니? 아이고. 우리 아들 집에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쫓아내니? 세상에. 주제 파악 좀 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와서는 안 되는 험한 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뭘 문제가 되는 게 내 편이라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상황까지 간 것은 과연 이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사실은 저 시누이하고 개 두 마리 때문에 저 집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된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뭐 100% 객관화는 어렵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저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의 어떤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네. 사실은 장혜찬 평론가님 이 시누이분의 행동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 게 이 집에는 이 신세를 질 오빠네 집은 애초부터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짐도 이렇게 시쳇말로 바리바리 싸우고 개 두 마리를 데려오고 어떻게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물론 아기들 중에도 반려견과 잘 지내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날리는 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사실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니고 신우가 신세를 지러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부터 문제인 것 같고요. 아하. 아무리 본인 집을 못 구했어도 최소한의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보탰다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우의 마음 때문이라도 이 며느리분이 많이 참아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본인 집에 사는 것처럼 살았던 이 태도가 문제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 시어머니 분이 본인의 딸만 챙기면서 그러니까요. 며느리를 낳으라는 이 태도 자칫하다가는 이 남편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가족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불행해진다면 나중에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러니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연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짧은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요. 모처럼 누리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아하. 지금 이 며느리가 잘못한 거 전혀 없다라고 네. 편을 드시면서 딸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시어머니가 직접 챙기셔야지 뭐 하는 거냐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분이 중간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줬다는 것. 그게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하나 정정해보면 이 집이 남동생네 집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의 누나가, 그러니까 손이 시누가 되는 거죠. 이 사연을 올리신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손이 시누가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집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나마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남편분이 이번엔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아내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 남편까지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요. 너 내 누나한테 왜 그래? 허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이건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혼 사유 생각하면 자꾸 이 바람 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 장모님 혹은 시부모 시엄마가 이렇게 뭔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남편이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정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사이드하게 가게 되면 와이프 살기 힘들죠. 이 정도라면 남편에게도 귀책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이 사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 남편이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뭐 일단 본인의 누나,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올리시고 버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분은 정말 든든한 기둥이 버팀목이 돼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분요. 자기 딸, 당신 딸이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역성들다가는요. 오히려 남한테 의존하는 습관 못 버리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